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네, 도대체 어떤 섹터들이 날아오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단 한 가지의 섹터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이벤트를 앞두고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제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다이브 인 이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차트는요. 지난 5거래일간 상승한 신기술주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인데요. 1월 3일 기준으로 뽑아본 차트 흐름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시죠? CES라는 글자가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증시 CS 수혜주 찾기에 전념, 이벤트 소멸 효과를 경계해야 될까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양한 종목들 그야말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보신다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부터 상한가 두 종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ICTK,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우리로를 비롯해서 아톰과 엑스게이트, 라운시큐어, KCS, 드림시큐리티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 보안이라던가 5G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의 주인공이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WSI가 산부인과에 도입될 수 있는 로봇이 좀 기술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30%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신다면 오늘은 정거래일에 비해서는 탄력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4거래일째 상승부를 켜게 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로보티즈라던가 엔젤 로보틱스까지 오늘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로봇 섹터가 들고 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은 반도체 투톱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6단 HBM을 CES에서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장 막판에 거의 종가 부근이 고점 부근을 만들면서 SK하이닉스 19만 9,8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20만 원을 거의 딱 200원만 남겨둔 채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76% 상승으로 5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CES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HBM, 기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함께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ES 이벤트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죠. 네, 시장은 CES 수혜주 찾기에 열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요. 먼저 키노트, 대표 연설자로 가장 먼저 젠슨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조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무엇인가, 올해 IT 업계를 관통할 만한 주제와 미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규모로 이루어지는데요. 3대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AI,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헬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과 에너지 전환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을 하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다이브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CES에서 다이브 인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AI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I의 침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주제로 다이브 인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CES 2025 주요 테마를 정리한 레포트를 한 가지 뽑아봤는데요. AI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어떤 섹터들이 연관이 되는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연결이 되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리스크나 보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접점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종목들로 산업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간 커피닉이라든가 인간 안보에도 안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크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CES 모멘텀을 받아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보신다면 AI 커브 모형에서 AI 1, 2단계에서 3, 4단계, 그러니까 산업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로봇 분야로까지 좀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AI에서 가장 크게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살짝 눌리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로도 연결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까지 오늘 일제히 오르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훈풍이 일어났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를 지금 18만 1,900원까지 좀 잡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CES에서 HBM 16단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곧 있으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는데요. 낮추고 있는 부분이라도 그래도 7만 원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적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내용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경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들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CES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건가 내용을 풀어봤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출발을 했고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코스피는 1.91%, 코스닥은 1.7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주도주 섹터도 바이오 종목들은 약간 쉬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특히나 테마주 단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드디어 1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시장이 반등세가 좀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지금 61선 저항선까지도 뚫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뭐 고용 지표나 또는 뭐 다음번에 있을 FOMC,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원달러 등등 뭐 트럼프 취임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아직도 뭐 리스크는 있다 하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미 그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12월 말까지 반응한 모습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나라가 국내 증시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매력도가 1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번 주에 있을 CES 모멘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트럼프 취임 등등 이벤트가 있고 또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달에는 뭐 원달러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빠지면서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일부분은 이번 1월 달에 기분 좋은 반등세로 좀 우리가 전체적인 다 만회는 못하겠지만 일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꾸준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윤재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CES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네.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앵커님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먼저 AI라는 거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파생되어 있는 섹터가 많습니다. 많아서 뭐 사실 방송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당연히 AI에서 저는 이제 AI 하드웨어도 좋긴 한데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AI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이제는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AI 본다면 따라서 볼 부분이 로봇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성능이 증가한다면 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 보면 AI 소프트웨어 로봇, 뭐 자율주행, 또 여기서 AI를 한다면 또 AI 의료까지 정말로 이게 툭툭 말씀만 드려도 너무나 많은 파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번에 최근 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 이쪽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광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다 이미 상승한 섹터가 되니까 방송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지금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이번 CES에서 좋을 수 있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섹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왜냐면 지금 AI 섹터가 내내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본다면 뭐 인텔, 뭐 브로드컴, AMD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올해 유리기판을 더욱더 적용하겠다 내용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내 증시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한 트렌드가 아직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주 관련한 기업들. 그래서 우주, 그러니까 스페이스 관련한 테크 기업들이 한번 CES에서도 여러 시제품도 나오고 로드맵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국내 증시에서 큰 상승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승한 것들은 있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좀 더 볼 부분 본다면 두 가지. 유리기판, 우주 섹터 관련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이번 주에 화수목금 때 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섹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유리기판과 우주항공을 주목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오늘 드론 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이랑 드론을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측면인데 증시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섹터에서 다 돈의 흐름들이 모이지는 않고 있고요. 우주에서도 보면 극명하게 지금 올해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스페이스X. 그래서 스페이스X든 아니면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든 이런 굵직한 우주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으로 하나 측면이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 드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보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고요.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실 세계적인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거의 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뒤늦게 중국향 드론 기업들을 제재하는 모습이 새해 초부터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보기보다는
서로 두 가지를 분류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뭐 드론 본다면 요즘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든 뭐 에이럭스든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내내 테마 성격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론도 좋은데요. 드론도 좋지만 좀 더 굵직한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우주 기업들을 좀 더 점수를 좀 주는 편이고요. 우주 기업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HVM 또는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기업들, 뭐냐면 제노코 이런 세트릭 아이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우선순위로 제가 좀 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레포트들의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경계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CES 모멘텀으로 다 같이 올랐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8일이죠. 8일날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나오게 되고 1월 말에 확정 실적 나오는데, 일단 잠정 실적만 보더라도 이미 이벤트는 끝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삼전에 이번 작년도 지금 약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약 8.9조 원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난 내용이고, 그러면 지난 거는 빼고 올해부터 해서 올해 1년 동안은 어떨 것이냐, 이런 전망을 봤을 때도 점점 더 전망하는 이익 증가치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좀 차별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시나 올해에도 HBM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시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HBM 관련한 수요 급증이 더욱더 이어질 건데, 여기에서 내내 삼전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저희 앵커님, 저희가 작년 7월, 8월 달에 이때 이 방송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삼전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언론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양 HBM3E 콜 테스트 그쵸. 내용에 대해서 언제 나올지 그거를 7, 8월 달에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언제입니까? 지금 2025년 1월인데 네. 지금도 내용이 요원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작년 11월, 12월 달 초쯤에 이때 삼전을 이제 이끌어가는 경영진들이 지금 디램에서 성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디램에서 10나노 극초반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설계를 후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물론 좋은 행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전망할 수 있는 이익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거죠. 한다면 올해도 역시나 HBM 관련한 사업에서 SK하이닉스와의 그런 차별점이 더 벌어진다 한다면, 삼성전자의 점수를 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대형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볼 때도 아무래도 삼성전자향 종목들을 보다는 올해도 역시나 SK하이닉스의 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또 그리고 HBM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흐름을 조금 다르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단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탄력이 그래도 좀 잘 지켜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와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오늘도 20만 원에 대한 희망을 좀 봤습니다. 네네. 이 종목이 이벤트가 막상 공개가 되고 나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오늘 지난 금요일과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6개월 만에 또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본다면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8월 초에 2번, 그다음에 10월 말에 한 번, 11월 초에 또 한 번, 거의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이 5번 연속으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번 사이클 때는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작년 하반기와 지금 이번 1월 달에는 좀 HBM 관련해서도 다른 내용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좋은 내용인 건데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각자의 좀 더욱더 특화된 그런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SK 하이닉스의 HBM을 더 납품을 요구하는 그런 발주를 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도 HBM에 대한 요구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지금 테슬라도 자율주행이나 또 자회사인 xAI나 다양한 기업들에서 인공지능 성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 있지 않습니까? 도조가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HBM2 어떻게 본다면 2년 전대의 모델 HBM을 탑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올해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HBM4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양산이 시작된 이 최신 HBM의 수요를 얻기 위해서 발주를 넣을 것이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의 큰 틀이죠. 엔비디아는 당연히 올해도 더욱더 더 HBM 발주를 늘릴 것이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더욱더 각자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HBM을 또 원한다. 또 하나는 테슬라까지. 두 가지가 더 모멘텀이 맞물리는 시기가 올해 1분기,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HBM이 좋았지만 저는 올해 더욱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꺾이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 이유가 차별점이 HBM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접을 텐데요. 저희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이 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띄워주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보합권으로 좀 거래를 마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 가지 종목으로 또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지금 좀 어쨌든 신고가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앵커님을 제가 작년 4월인가요? 5월에 네. 처음 뵀는데 그때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러 가시는 것 네. 같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 주식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오늘 조금 보수적으로 종목을 가져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이제는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반도체 종목들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제가 비초이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왔지만 이 종목을 로봇 섹터를 당장 매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최근에 로봇 섹터든 또 삼성전자의 지분 이슈든 다양한 호재가 겹쳐지면서 로봇 섹터에서 최고 종목으로 급등한 모습이긴 한데 단기 급등한 모습이 좀 부담되는 모습도 있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내일 또는 수요일까지도 비중을 축소해가는 단기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지금 없는 분들은 이런 관점이죠. 스스로에게 만약 물어봤었을 때 나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틀 정도 매매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난 너무 잘한다. 이러시기에 자신 있는 분들은 내일 아침도 괜찮아요. 그런데 스스로 잘못했을 때도 나는 이렇게 너무나 빠른 매매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하다.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가지는 말자.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워낙 올해 내내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의 최고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 이후로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 차익 매물 나와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 차트에서 파란색의 이평선 지금 좀 작은 모습인데 파란색 이평선이 1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거든요. 지금은 16만 원대 후반에 있지만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라인이 최소한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 이때쯤에 주가가 한번 차익 매물로 눌렸을 때 눌린 다음에 11선이 올라올 수 있는 18만 원과 19만 원 라인 이 사이쯤에 올랐을 때에서 눌림 딛고 반등 보여줄 때 그런 찬스 때 한 번 더 공략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런 타이밍을 한다면 너무 빠른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겠다. 한다면 지금 23만 원대 라인인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낮은 값에서 18만 원, 19만 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런 기회를 한번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2025년 한 해를 보더라도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전망 상당히 밝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에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성성주성이죠. 이렇게 저희 초이스 종목을 같이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 반도체 내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실까요? 일단 지금 지난주와 또 오늘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HBM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HBM 쪽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HBM에서 작년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잘 디램을 8단이든 12단이든 쌓고서 패키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에는 HBM을 쌓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원천 재료인 디램. 그래서 고성능 디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고성능 디램을 갖고 와야지 그걸 가지고서 만드는 HBM의 성능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HBM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지만 저는 그 섹터 내에서 다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본다면 결국에는 HBM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 디램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또 중화권 기업들이든 이렇게 디램을 만들 때 고성능 디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막 오른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요. 오른 종목에 돈이 들어왔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인가를 항상 다음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예측을 좀 말씀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10나노 극초반대에 고성능 디램을 만들 때 필요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고 있는 장비인 ALD라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장비가 전공정에서 우리가 증착이라는 그런 공정에서 쓰는 장비예요. 이게 원자층 장비인데 이 장비, 어려운 내용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장비를 증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10나노 극초반의 그런 고성능 그런 디램을 만들 수 있는 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본다면, 일반적인 DDR5 램이든 그래서 고성능 디램, 또 10나노 극초반의 디램, 이런 램이 수요가 올해도 증가할 것인데, 이런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ALD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의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매출 비중을 보면 중화권 반도체 기업들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거의 한 60%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중화권 매출 비중 높았던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 쪽 기업, 대만 쪽 기업 이런 기업에도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 또 보면 미중 반도체 부정 때문에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반도체 시황도 시황이지만 올해 1분기 때 미국, 대만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매출 비중 본다면 저는 지금 타이밍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올해 작년 7월 달부터 주가가 눌렸었을 때 크게 본다면 제가 선을 그어놨던 3만 원 라인이 항상 추세가 상승하고 눌리는 그런 변곡점 라인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이번에 3만 원을 뚫어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래를 보시면 제 차트에서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고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내내 6개월째 순매수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물량을 내내 빼고 있었던 기관도 12월 말부터 지난주 또 오늘까지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3, 4일 동안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상승하는 사이클 때는요. 11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 34,000원 라인은 뚫고서 아마 작년 7월 달의 고점 라인까지도 아마 시원스럽게 돌파할 수 있을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빠르게 제가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를 해봤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대표님께서 이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CES 수혜주로 유리기판 테마와 우주항공 섹터를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장에도 좀 좋은 시세를 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화면을 돌아가는 동안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내에서 몇 종목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 두 가지를 보고 있고 하나는 이제 필옵틱스, 두 번째는 SKC인데요. 지금 필옵틱스 보니까 시간에 보니까 바로 상한가네요. 필옵틱스. 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종가 부분에서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미 시장에서 상한가 계속했으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종목은 조금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종목으로 SKC. 그래서 저는 사실 SKC를 지난주부터도 좀 유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저는 시간 외도 그렇지만 시간 외에서 거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장 초반 때 저는 SKC를 한번 유리기판에서 먼저 보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옵틱스와 함께 SKC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선제이님의 종목입니다. 나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00원에 12% 들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는 14,700원 부근인데 지금 평단가가 15,200원입니다. 거의 다 도달이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용선재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상당히 좋은 값에 보여 계시고 사실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본 차트는 작년 4월부터 내내 본 차트인데 내내 매수하신 값보다 바로 아래에서 다 마감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오랜 좀 기다림을 통해서 보유하신 종목인데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던 15,000원 저항선 거의 지금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을 봐도 거의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네요. 거의 작년 3월달부터 내내 15,000원을 못 뚫었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 때 이번 주에는 15,000원을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용선재님 그동안에 많은 고생하셨는데 이번 주에 한번 기분 좋은 수익을 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지금 보유하신 비중 제가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2% 비중도 나무가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12%의 비중이면 나쁘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비중만 갖고서 좀 이번 주에 수익 실현 분할 수익이라도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D 방식의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 카메라 부분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차지만 최근 또 이슈 나온 것이 CES 관련해서 XR. 그래서 XR에 대한 트렌드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XR 하면 또 3D 방식의 타임 오브 플라이트, TOF 이 방식에 대한 카메라가 또 수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관련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아마 기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15,000원 라인을 뚫는다 한다면 사실 주봉 봤을 때 보시면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내내 15,000원을 못 뚫었기 때문에 다음 저항이 좀 볼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저항은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고 16,000원에서 17,000원 그 라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이익을 실현하신 다음에 그 이후 나머지 물량은 만약 17,000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그때 저에게 질문 한번 주시면 다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 수익권에서 나오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순조님의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고요. 5,690원 15%. 오늘 장중에 이슈를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보유해도 될지 좀 짧은 단기 전략을 챙겨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호흡기 바이러스가 좀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상당히 큰 상승세를 집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엑세스바이오든 랩지노믹스든 시젠이든 수젠텍이든 등등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도 4가지의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6가지, 7가지인가요?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도 지금 독감, 제 주변에는 독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앵커님도 많이 저희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는 또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독감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호재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매수는 잘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말씀처럼 길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 내에 좀 단기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최근에 8월달 중순부터 꺾였던 흐름에서 1차적으로 있었던 중요한 저항을 오늘 강한 양봉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 6,500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추세는 내일 더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더 올라간다 한다면 7,000원 부분, 7,000원 부분부터 해서 이거는 사실 좀 투자자마다 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 주 내에 7,000원부터 위에서부터 한 200원 또는 3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지금 고순조님께서 투자하실 때 편하신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200원이든 300원이든 그런 가격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량을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야금야금 종목을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가장 큰 저항 물량이 9,000원, 10,000원대에 있는 이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고점을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부터 해서 200원, 3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시길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만약 주가가 꺾인다 한다면 그때는 바로 아래 제 선을 그어놨던 6,500원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릴게요. 네, 중요한 저항 라인을 뚫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좀 유념해 두실 부분은 7,000원 이상의 돌파가 나왔을 때는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을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님께서 윤지행님, 조이사님 시간에만 종목 상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의껏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님의 종목이고요. 삼성 S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600원에 15%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14만 원대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요새 좀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좀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삼성 SDS를 투자하신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쪽 이러한 부분에서 열풍 불었을 때 네.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대장 종목이다 보니까 그 종목을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고 또 삼성 계열사니까 그래도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아마 아이디어가 아마 김민수님께서 투자하신 아이디어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주가 결과로도 아쉽지만 사실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렇게 큰 종목이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 종목을 지금 12만 9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13만 원에서 13만 원 5천 원 바로 위 주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김민수님이 보유하신 단가보다는 좀 손실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물량을 저는 전량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물론 아쉽죠. 투자하신 거 대비해서 손절을 하는 거니까 아쉽지만 차라리 그 종목을 약손절로 하신 다음에 그 현금으로 저는 최소한 2개 정도의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으로 분산 투자해서 그렇게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트렌드가 상승할 때의 수익을 향유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만약에 추가 질문으로 제가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 SDS를 만약에 약손절로 매도한다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2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기업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린다 한다면 저는 먼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화면 보시는 한국어 컴퓨터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종목 사실 많긴 한데 그 중에서 화면 보시는 이스소프트.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두 기업이 제 관점에서는
국내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 정말로 이익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스터디한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 SDS를 좀 약손절로 정리하고 종목 두 가지로 분산해서 한컴, 하나는 이스소프트 이런 쪽의 매매를 해보시는 부분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격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부근에서는 약손절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고 추천 종목으로는 한gel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까지 봐드렸고요. 지연 해피님의 종목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고요. 56,300원에 들고 계십니다. 지금 평단가는 5만 원대인데 현재 주가는 3만 원대 조금 넘긴 종목이고요. 15% 목표가를 질문해 주시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 종목 비중 확대는 좀 제시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단가가 56,000원대이다 보니까 지금 3만 원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중을 동일 비중을 또 매수하면 그래도 한 4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좀만 더 올라주면 4만 원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지연 해피님은 비중이 15%예요. 맞죠? 15%죠? 네. 그러면 비중을 더 추가한다면 이 종목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장기적인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런 그렇죠. 트렌드 종목인데 내 계좌에서 비중이 30%다 한다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했을 때 그 타이밍이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고 또 주가가 내내 오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겠지만 한 가지라도 삐걱거리면 내 계좌는 회복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난관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15% 비중만으로도 그냥 잘 보유하면서 더 보유하고 나머지 추가 매수할 비중을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묶여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거고요. 이 종목을 그냥 보유하시되 이 종목이 오늘은 뭐 11% 올랐지만 좀 업황 개선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작년에 4월까지 상승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종목이 MLCC 쪽 하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반도체 쪽 MLCC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기차용 MLCC가 전기차가 MLCC를 일반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그런 IT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막대한 양을 수요로 필요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서머 콘덴서가 작년 상반기 때 큰 상승을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수요가 내년 지금도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한 이번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전기차 북미 쪽에서의 수요 증가가 얼마큼 있을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가 확답할 수는 좀 없는 아쉬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막 콘덴서가 주가가 오늘은 뭘 올랐지만 추세가 전환되어서 큰 상승을 보이려 한다면 저는 IT 디바이스보다는 전장용 수요 회복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한다면 이런 종목의 비중을 추가하는 게 저는 좀 우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 만약에 지금은 그냥 좀 아쉽지만 보유하시고요. 주가가 만약 올라서 저는 더 크게 봐요. 이 종목 추세가 바뀌려면 더 크게 올라서 전 최소한 4만 원 라인까지는 돌파하는 모습 보여줘야지만 이 종목이 의미 있는 반등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아래로 한다면 반등이 나와도 그게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4만 원 이상을 돌파한다. 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다시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막 콘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무래도 하향 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차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이 종목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적자님의 종목이고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만 6천 원에 9% 들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문의를 주셨는데 실적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그래도 한 23만 원까지 좀 올라가면 22만 원이네요. 2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AI 단으로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CES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오늘 20만 8,500원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보유하신 오늘 지금 방금 의뢰하신 제가 지금 닉네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 엠피님이요. 그 날마다 적자님. 적자님이요. 네. 근데 적자라고 하더라도요. 네이버로는 수익 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하게. 그래서 이 종목은 엉덩이 무겁게 뚝심 있게 쭉 보유하시면 뚝심 있게 보유한 기간만큼 이제부터는 수익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선 올해에 작년까지 힘들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네이버를 좀 더 지금 타이밍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작년에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회사 내부적으로도 AI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을 차곡차곡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물론 주가도 작년 11월 초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이미 그런 흐름을 감지하고서 아래 빨간색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고요. 파란색은 외국인이거든요. 자, 기관은 지금 특히 지금 7월 초와 8월 중순부터 순매수를 꾸준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째죠. 외국인도 11월 중순부터 물량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다면 11월 중순부터는 지금 2개월 동안 내내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물량을 중기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사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좋기 때문에 올해에도 더욱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형주로 본다면 네이버가 일을 잘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본다면요. 상반기에 제가 내용 체크해 보니까 특히 상반기 AI 브리핑 출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광고 쪽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품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크로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채권 10년물 금리가 높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좀 저는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역발상으로 점점 더 10년물 금리가 더 오를 확률은 높지 않고 보합으로 가던가 내려간다 한다면 국내 성장 기업 중에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 한다면 네이버 같은 성장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매크로 환경 본다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는 좋은 찬스다.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까지 연결을 시켜서 상담을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엉덩이 무겁게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은데 네. 삼성전기 13만 900원 오늘 7%나 오르면서 좀 슈팅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카린다님 같은 경우에는 13만 3천 원 평단가시네요. 네네. 15% 비중이고요. 거의 다 올라왔고 하지만 그동안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카란다님 이번 1월달, 2월달에는요. 이 삼성전기 매도하지 마시고 이 비중을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네이버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말씀처럼 역시 이 종목도 1월, 2월까지 엉덩이 무겁게 쭉 보유하시면 그만큼 전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이 종목이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죠. 물론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에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잘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그런 스마트폰 디바이스든 다양한 또 홈 디바이스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트렌드를 통해서 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IT 디바이스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큼 MLCC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MLCC보다는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당장 막 빠르게 상승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MLCC 증가 트렌드는 좀 뒤로 좀 미루고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카메라 쪽 그리고 유리기판 쪽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보여지는 측면인데 카메라 지금 유리기판 전부 다 이번 1월 2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높아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시고 이 종목 보유하신 지금 자카란다 님도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실 때 언론 뉴스도 보실 때 카메라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카메라,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상승할 수 있는 뉴스 플로우를 더 잘 보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별다래님의 종목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솔브레인이고요. 21만 6천 원 10%입니다. 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짧게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방송 때는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신 것 네.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지만 지금 반도체 특히 이번에 상승하는 소부장 상승 사이클에서 이렇게 크게 부합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황이 올라가면서 자율 반등으로 저는 이번 사이클 때 20만 원, 21만 원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20만 원, 21만 원 이 밴드 내에 올라온다면 제 방송할 때 빠르게 한번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전략을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보유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장 초이스 전략에 대해서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아무래도 CES 모멘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어떤 부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CES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 주에 차익 매물 좀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주목해 보는 것은 1월 8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때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이 올해를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그런 키워드와 코멘트를 전 집중하는 부분이 가이던스를 좀 중요하게 보는 측면인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어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AI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래서 HBM AI를 주목해 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소부장 기업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삼전 실적 관련해서는 유리기판, HBM, AI 관련한 전략들을 보시기를 권장드려서 관련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기업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비만 치료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 이 두 가지 기업들을 먼저 보셔라 드리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기금 수급들이 아마 이번 1, 2월 달에도 활약을 보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또 두 달 동안 연기금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매매 때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 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2025년 1월에는 또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불을 좀 가득 보기를 1월 달만큼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조금 더 안겨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늘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